지금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 때문에 아주 바쁜 시기인데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과 트럼프가 나와서 아주 경쟁을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늘 하는 소리가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아메리카 퍼스트. 그런데 이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사상이 트럼프가 지어내는 사상은 아니고 이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사상이 미국의 건국 초부터 있었던 사상입니다. 이 사상은 미국은 첫째 미국 내부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 좀 극단적으로 나가면은 고립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건국 당시부터 이러한 고립주의로 나갔습니다. 왜냐고 하면 미국 건국 당시에는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유럽밖에 몰랐으니까 유럽에서 그렇게 국제 간의 문제가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서로 내가 강하다, 네가 강하다 해가지고는 많이 다투었는데 그래서 국제 문제가 그렇게 안정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 사람들이 밸런스 오브 파워, 그 세력을 균형지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이 밸런스 오브 파워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던 때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건국 초에 우리가 괜히 처음 이제 나라 처음 시작하는데 이 유럽의 복잡한 문제에 뛰어들어가서 혹시 우리가 실수해서 우리가 오히려 큰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고 해서 우리는 국제 문제에 개입하지 말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메리카 퍼스트 사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퍼스트의 정책을 써나갔기 때문에 자연히 고립주의로 흘렀습니다. 고립주의라고는 하지만은 미국은 유럽과는 관계를 끊었지만은 별로의 큰 의미가 없는 나라들, 라틴 아메리카, 중부 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여기에 사는 여러 나라들과는 관계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극동 여러 나라들과도 관계를 유지를 했습니다. 중국, 한국, 일본과도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자 제1차 대전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미국도 이 제1차 대전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윌슨 대통령이 우리가 어떻게 고립주의로 나갈 수는 없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1차 대전이 생겼을 때 우리가 피할 수 없고 우리도 같이 참여를 했는데 어차피 우리도 국제 문제에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고립주의는 미국에서 영원히 이제 없애버리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안이 미국 의회에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의회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의 정책을 유지를 해야 된다. 우리는 국제적인 문제에 휩쓸려 다가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윌슨의 계획은 다 망가져 버리고
지금은 그 유엔이라는 게 있는데 United Nations 국제연합이라는 게 있는데 그때는 국제연합이 아니고 국제동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League of Nations. League of Nations가 있어가지고 여러 나라들이 같이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미국은 거기에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얼마 있다가 이제 제2차 대전이 발생했는데 2차 대전이 발생하니까 미국이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도 참여를 하게 됐고 오히려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대전이 끝난 다음,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제 리그 오브 네이션스는 없어지고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국제연합이 생겼는데 미국이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이 국제적인 관계를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 동맹보다는 좀 더 폭넓은 국제 연합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 미국이 주도를 해서 국제 연합을 만들었습니다. 유나이티드 네이션스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팻 부캐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팻 부캐넌. 이 사람은 1988년에 Right from the Beginning이라는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Right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 우익이다. Right는 오른쪽이란 말인데 여기서는 좌익 우익하는 그 우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겨날 때부터 우익이다. 이 사람은 1960년대 말에 닉슨 대통령의 스피치라이터 그러니까 연설 작성관이었습니다. 스피치라이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철저한 우익 정치가입니다. 원래는 정치가라기보다도 정치 평론가였는데 이제 닉슨 대통령에게 발탁이 돼서 스피치라이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프리 트레이드 시스템 자유무역 제도를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엔타이 글로벌리즘 세계화를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텍셔니즘 보호무역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산업을 보호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메리카 퍼스트의 이 사상, 옛날부터 있던 사상을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1990년대에 있었던 걸프 전쟁에도 반대를 했습니다. 모든 외국 문제에 대해서는 간섭을 하지 말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내셔널 리뷰라고 하는 잡지의 워싱턴 편집인이었습니다. 미국의 그 정치 평론 잡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에 내셔널 리뷰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는 아주 보수주의, 미국의 보수주의를 대표하는 잡지인데 이 사람이 이 잡지의 워싱턴 편집인이었습니다. 그 후에 뉴욕 본사에서도 일을 좀 했는데 그런데 이 내셔널 리뷰라는 잡지가 있고 또 내셔널 인터레스트라는 잡지가 있는데 그 혼돈하면 안 됩니다. 내셔널 리뷰라는 잡지는 아주 보수주의
잡지고 내셔널 인터레스트라고 하는 잡지는 이거는 말하자면 그 신보수주의 네오콘 네오 컨서버티비즘 네오컨서버티즘의 잡지인데 이 두 잡지는 각각 다른 잡지입니다. 그 혼돈하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992년에 대통령 출마를 하려고 공화당에서 대통령 지명을 받으려고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부시 시니어 아버지 부시가 공화당 지명 전에 후보자로 나왔는데 이제 뷰캐넨하고 둘이서 경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선거전에서 부시 시니어의 걸프 전쟁을 아주 신랄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것을 나쁘게 평을 했습니다. 부시 시니어는 걸프전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아주 우쭐했는데 뷰캐넨이 나와서 그 전쟁은 잘못된 전쟁이다. 그것은 괜히 미국 젊은이들의 생명만 잃고 그것은 미국에 아무것도 도움이 되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이제 아주 나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뷰캐넨은 선거 전 중반까지 아주 잘 싸웠는데 나중에 가서 힘이 다 빠져가지고 결국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첫째는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전부 후원금으로서 했는데 그것도 한도가 있어서 이제 돈 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걸프 전쟁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시가 나와서 걸프 전쟁을 해가지고 걸프 전쟁에 이기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대단히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뷰캐넨이 그 걸프 전쟁을 반대를 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전부 뷰캐넨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뷰캐넨에게 돈 한 푼도 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금난으로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대통령 지명전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뷰캐넨은 정치 평론가였기 때문에 이제 잡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는 졌지만은 실질적인 정치적인 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더 해나갈 수가 없어서 그만두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민주당이라고 할 것 같으면 민주당은 약한 사람을 돕는 정당이다. 그리고 국내 문제를 잘 해결해서 없는 사람들 잘 살도록 한 그런 정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화당이라고 할 것 같으면 공화당은 부자들이 모인 정당인데 이 공화당에서는 이제 미국이 잘 돼가지고 미국이 세계의 이름을 날리고 우쭐대는 그런 정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공화당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주장하고 그래서 고립주의로 향하는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 민주당은 정의를 실천해야 된다. 그런데 정의를 미국 내에서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다 정의의
혜택을 받아야 된다. 세계의 정의를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어려운 문제를 미국이 다 해결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국제적인 전 세계적인 이러한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 민주당은 유대인들 자본가들 유대인 자본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많은 언론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뉴욕만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았는지 모르겠는데 뉴욕만이 뉴욕의 돈이란 말이죠. 뉴욕의 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은 뉴욕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서 모든 돈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돈의 중심지가 뉴욕 아닙니까? 이 뉴욕에서 돈을 많이 가진 자산가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뉴욕에 있는 많은 자본가들, 자산가들, 뉴욕에 있는 많은 돈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선거철만 되면은 민주당을 지지를 하고 민주당에 돈을 많이 주는데 선거 자금을 주는데 그래서 이 뉴욕에 있는 유대계 자본가들에게서 정치 자금을 받는 이 돈을 뉴욕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선거철이 되면은 뉴욕만이가 민주당으로 많이 흘러들어갑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